그러면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황민이 보자. 잠깐만. 다행히도 그 데일리 테스트 끊었고. 알았구나. 뭐야? 뭔 알아? 다 두고 끊었고 뭐야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죠. 어순 때문에 그런 거죠. 못 적었네? 아닌가? 아니, 갑자기 머리가 짧아 보여서. 요거는 항상 그 스프링 노트 받았었지. 거기다가 항상 붙여놓으면 돼. 요 사이즈는 두 개다. 알겠지? 그다음에 다른. 일반 동사라는 무슨 얘기거든.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 때랑 마찬가지. 우리가 I love you 이걸 의문문으로 하는데 love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 Do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이거든. 뭐 조동사를 쓴다면 그냥 자기만 하고 있죠. 뭐 하잖아. can이나 여기에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 언틸절이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도치가 일어나는 건지 여기가 도치가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절 내에서는 주어동사 어순으로 나온 게 맞는 거고 접속사의 주어동사고 나 언틸이라는 부정어가 문주에 왔으니까 주절이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주절. 그래서 여기가 도치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주어가 왜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신 거를 바탕으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숙제 부분에 아마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파트가 다 이제 어순, 도치 뭐 이런 거에 이제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이제 다 그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영작을 좀 이제 연습을 했던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이 나던킬에 대한 거,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었죠. 그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영작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고등 기출 이제 서술형 유형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해줬었지,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도치 구문을 이제 선생님이 쓴 게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도치 구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술형 유형이 바로 이 나던틸에 대한 거다라고 또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요 구조를 보자면은
부정어 not이 나와 있고 until절이 이끄는 덩어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until절 내부에서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여기가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즉 여기가 주절이 되잖아요. 주절. 자, 주절 부분이 도치가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does we라는 형태로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데, 도치는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어가 we니까 당연히 우리가 do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근거를 쓸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not until절 때문에 도치가 발생한다는 점이 일단 먼저 언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가 we니까 이제 스위치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지윤 씨 잘 안 보이니? 아, 괜찮아? 아니 이러고 보고 있길래 거북목 생겨 그러면은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니? 승민 잘 안 보이니? 혹시 잘 안 보이면은 얘기하시고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최대로 키운 거라서. 네, 일단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틀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준부정어라는 녀석이었지. 준부정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어가 문제에 왔으니까 의문문처럼 도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주어에다가 did라는 동사까지 나왔고 여기 동사 원형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뒤에는 왜 도치를 시키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도치의 기준은 주절을 도치시키는 거야. 주절. 이 no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시 생략되어 있고 대절의 주어 동사가 이제 원래 어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왜 도치시켜? 여기 도치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was가 아니라 she was라는 원래 어순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볼게. 자, 3번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도치에서 또 특이하게 배웠던 so 동사 주어와 neither 또는 nor 동사 주어를 이제 활용한 거였어. 자, 여기서 보면은 no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녀석을 쓰는 경우는 앞이 부정문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nor 또는 neither를 썼었죠.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였어. 자, 게다가 앞에 나와 있는 조동사가 will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ill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want가 아니라 will이라는 형태를 써줘야 돼. 왜 그러냐면 nor 자체가 이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부정어를 쓰면 안 되겠죠. 부정의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긍정문의 형태인 will로 써줘야 되겠고, He won't go to the party. 그가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거라 여러분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형식 도치라는 게 있었어. 형식 도치. 즉 이 형식에서의 이제 도치를 말하는 건데, 자, 복습을 좀 해볼게. 이 형식이라 함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인데 여기에서 형용사 보어가 나올 때였어. 형용사 보어. 자, 형용사 보어가 나올 때는 이 형용사 보어를 문장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다. 이 형용사 보어를 이용한 도치를 시킬 때 기준이 뭐냐면은 사실 뭐 무조건 도치를 어떻게 시켜라 말아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치를 시키는 경우가 쌤이 두 가지라고 했었거든. 첫 번째는 요 단어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문장 앞으로 뺀다. 두 번째는 주어가 너무 길게 나왔을 때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을 보면은 better than studying diligently for 1,000 days 하고 그 다음에 or one day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with a great teacher라는 게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 됐어? 사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가 길어서 도치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냥 요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better라는 녀석 자체가 뭐야? 보어로 쓰인 거야. 보어. than이라는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diligently 그냥 부사죠. 또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죠. 수식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one day에다가 CH를 맞춰야겠지. 그래서 are가 아니라 is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요 5번 부분을 좀 틀린 사람들이 많던데 5번은 얘들아 사실 단순함기 문제야. 단순함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 단순함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so a stupid 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단순합니다.
so 형어명, such여 형명이라는 요 어순만 기억하면 땡이에요. 어순만 기억하면 땡. 의미는 똑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형용사랑 명사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I don't understand. 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왜 너가 그렇게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위한 것입니다. 한번 검사해 보세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도치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어서 이제 다음 챕터를 좀 볼 건데, 어디까지 했더라? 혹시나 네? 사인을 안 떠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43까지였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은 아마 안 했던 것 같고 진도만 나갔던 것 같은데 맞나? 36조까지 진도는 다 나왔었고 문제풀이 해설했었나 내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2주 전이라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일단 그렇게 하죠. 일단 뒷부분 이제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한 3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 숙제용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탐삭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다음으로 넘어가서 준동사 파트를 볼 거예요. 동사와 준동사. 자, 이 부분은 진도를 안 나갔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8 아니다. 그 앞쪽에 47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그리고 요거는 끌게요. 그리고 필기할 게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준동사 파트라서 그래서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47쪽에 빈 공간 많으니까 거기다가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동사 관련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기 안 했었나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하지 않았어요? 동사 관련 풀이법. 그래서 일단 구문 분석을 통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나 시제일치나 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준동사를 사용해야 될까 판단한 다음에 시제와 태를 확인해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 관련 어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준동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로서 이번 챕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챕터에서 큰 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어를 배울 때 용어에서 준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이 준이라는 말은요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볼 만한 게 준동사, 준사역동사, 그리고 지난번 도치할 때 배웠던 준부정어 뭐 이런 것들 배우죠. 준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도 뭐뭐에 준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준동사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요 동사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동사랑 비슷하다. 애초에 준동사라는 거는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녀석입니다. 파생된 집단을 우리가 준동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동사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하다는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비슷하다는 거는 뭐가 비슷하냐면요 형태가 비슷합니다. 동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도 비슷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야. 절대로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되겠죠.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동사 자리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준동사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두 개예요. 1, 2번. 이것만 여러분이 인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지만 하고 있어도 준동사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특성이에요.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고 동사와 특성이 매우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 자리에도 쓸 수 없고요.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 오케이? 이거를 제가 아마 오늘 동사가 아니라는 거를 아마 최소 5번은 말할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그만큼. 자, 그러면은 이 준동사에는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부정사는 종류가 2개, 또 분사도 종류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자, 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고 있죠? 무슨 분사가 있어? 현재 분사, 또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녀석이지. 자, 부정사의 두 종류는 뭘까? 당연히 투부정사. 하나 더 있죠? 부정사의 종류가. 힌트를 좀 줄게요. 사역동사.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답을? 맞아요.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요 3마리는 전부 다 뭐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사가 아니지만 어쨌든간 뭔가의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용어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정사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부는 아니라는 소리고 아니 부자고,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 사는 말씀 사자고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뜻풀이를 해보면. 그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정사라는 이 용어를 영어로 쓰면은요, to infinite라고 해요. to infinite. to를 붙인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녀석은 동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 명사의 역할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운 거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되 다만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정사 같은 경우 이 부사로 쓰일 때 해석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요, 뭐뭐하기 위해서도 있고 뭐뭐 한다면도 있고 뭐뭐해서 뭐뭐하다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문법 책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또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뭐뭐 하다라는 뜻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은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 얘는 이름이 아주 직관적이지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품사는 명사가 되겠죠. 명사. 자, 그 다음에 분사. 예전에 제가 이 분사에 대해서 되게 난감했던 게, 여러분이 흔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요, 애들이 그 동사 3단변화 있죠. 그런 거 많이 외우잖아. 근데 꼭 우리 이제 그 초딩들이나 중1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현재형 뭔지 알아? 과거도 뭔지 알아? 근데 과거 분사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봐, 나한테. 선생님, 막 조그만 애들, 일만 애들 막, 선생님, 과거 분사가 뭐예요? 막 이래. 그러면은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전대로 내가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름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잘 몰랐을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분은요, 그냥 나눌 분자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분수할 때 그 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분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란 뜻이에요. 나뉘어진 말. 어디에서 나뉘어져서? 동사에서 나뉘어진 말이야.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의미 자체는. 자, 그런데 분사에는 종류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2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얘는 현재에서 쓰이고 얘는 과거에서 쓰이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요, 여러분, 시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제랑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헷갈리게 왜 현재니 과거니 이딴 말을 왜 붙인 거야? 왜 붙인 거냐면, 원래 이 분사의 명칭을 정할 때요, 이게 이제 이 명칭이
그 일본식 명칭이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언어학자가 만든 명칭이에요. 근데 이 명칭에서 과거 분사가 동사의 이디형이잖아요, 보통.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얘가 분사인데 과거처럼 생겼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이름 지은 거야. 됐어? 야 그러면은 ing는 어떻게 지어? 깔맞춤 해야지. 얘는 과거니까 얘는 현재로 하자.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됐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단순히 형태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사라는 녀석이 이건 뭐 안 쓰셔도 되는데 분사를 안 써놨네요. 분사는 참고로 형용사입니다. 분사라는 놈은 이제 그 영어로 우리가 participate라고 하거든요. 분사를 participate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part라는 말 있죠. part 부분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나뉘어진 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과거는 영어로 past죠. past. 그래서 past participle을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용어가 정리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다. 근데 딱 한 가지 경우에 한해서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구.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을 말하는 겁니다. 분사 구문.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커다란 틀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동사에 대한 커다란 틀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를 하나 여기 이쪽에다가 제가 좀 필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1번에 보시면요. 동사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비슷하냐? 생김새와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자, 생김새는 어떠냐? 제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얘는 그냥 원형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 to의 동사 원형, 동사의 ing, 동사의 ing, 동사의 ed형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이 기존에 다 알고 있는 형태, 즉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선생님이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성을 제가 이 하단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동사와 비슷하게 시제를 표현합니다. 동사는 자유롭게 시제를 표현할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준동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동사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활용해서 긍정과 부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긍정이면 그냥 쓰면 되고 부정이면 뭐 일반적으로 not이나 don't나 이런 거 붙이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부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마찬가지로 준동사에도 능동과 수동의 형태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1, 2, 3번이 다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것보다는 이 4번이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4번에 쓸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거냐면 동사는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동사는요. 얼른 들어가. 동사는 앞에는 주어가 나오죠. 그렇죠?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뒤에는 뭐 보어가 나오거나 목적어가 나오거나 이건 뭐 형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문장의 우형식에 따라서.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약간 부수적인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중3 때 처음 배웠거든요. 중3 5월에. 근데 내가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고 해갖고 막 쭉 있잖아. 근데 4형식과 5형식은 성분이 이제 4개가 들어가잖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2개,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중3 때 그걸 배울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아니 문장의 오형식에서 제일 복잡한 4형식이나 5형식이라고 해봤자 성분 4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영어 보면은 엄청 길잖아요. 왜 이렇게 영어 문장이 길어지나 이게 이제 궁금했었거든.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영어 문장이 왜 길어질까? 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수식어. 첫 번째 수식어. 자, 또 어떤 거? 목적어? 목적어는 뭔 말이죠? 일단 수식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수식어는
개수 제한이 없죠? 한 개 쓰든 두 개 쓰든 100개 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이제 그 구와 절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구나 절로 나오거나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가 구나 절로 나오면 또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준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동사.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를 썼어. 투의 동사원형을 썼는데 이 투부정사도 뭐다?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 목적어나 보어를. 근데 이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ing로 나왔어. 근데 이 ing 뭐야? 또 준동사잖아. 그럼 얘도 뭐야? 또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됐어?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다시 제가 옆에다가 좀 써보자면요.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앞에 뭐가 온다? 주어가 올 수 있고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이 준동사 앞에 오는 요 주어 있죠? 주어. 이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한테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준동사의 주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왔었어. 그동안 물어봤을 때. 첫 번째, for 목적격이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의미상으로 주어인 거예요. 이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었거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미상 주어는요.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의미상 주어를 배울 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만 보통 배워요. 보통 for 목적격 뭐 사람의 성격이면 오브 목적격 그런 거 배우잖아요. 보통 여기까지만 배우고 동명사나 분사의 의미상 주어를 잘 안 배워. 이 책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세 개가 다 의미상 주어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요 4번 내용이다. 4번 내용. 4번 내용. 저 4번 내용은요. 어법에서도 영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동사는 뭐다? 동사와 비슷, 즉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동사 자리에 쓰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수능에서도 나와요.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을 굉장히 길게 씁니다. 지문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의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길게 나와. 이게 길게 나와. 그럼 이제 이 투부정사에 딱 밑줄 쳐놓고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동사에 s를 붙인 게 정답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가 동사 자리에 아니게 그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동사 자리에는 절대 쓸 수 없어요.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 빵프로예요. 빵프로. 절대 투동사원형 ing, ed형은 동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5번 말할 거라고 더 말했어요. 됐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기본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펴놓은 47쪽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쪽의 1번을 보시면요. 맨 위에 동사와 준동사 해갖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동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각각의 절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자, 준동사는 접속사나 관계사 없이도 한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는 반드시 준동사여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준동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수식어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지금 부정사나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주목보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뺀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가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도 이렇게 가르치기는 했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크게 사실 뭐 이 부분에 이렇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형에 따른 동사의 이해 1, 2, 3, 4, 5형식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의 형식에서 여러분은 포인트만 제가 그냥 몇 개 알려드리고 갈게요.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오형식 구조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책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 놓을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겨 놓으시고, 문장의 오형식에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구분은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한 평생 나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한.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적 저학년일 때, 제가 말하는 저학년은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를 저는 보통 저학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2 1학기까지는요,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풀이법이 있거든요. 풀이법.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뭐 동사 관련 풀이법이라든가 뭐 또는 뭐 절 관련된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풀이법으로도 해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풀 수 있어요. 해석을 거의 안 하고도 어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고2 1학기까지요. 고2 1학기까지. 그 이후는 그 풀이법만으로는 좀 힘들어.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도 아는 거야. 학교나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때 얘네들이 이제 뭐 문법 문제 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도 같은 거지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은 애들이 잘 맞추겠구나. 그러면 문법 풀이법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해야겠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법이 섞여 있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까다로워하는 게 바로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점에서는요,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개념부터 가보자면 자동사라는 거는 1, 2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타동사라는 거는 3, 4, 5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다시피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 이렇게 이제 보통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단어, 어떤 동사를 딱 봤을 때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편법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를 동사하다라고 해석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우면은 보통은 타동사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을르를 붙였는데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건 을르이 와도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을르에 해당되는 게 목적어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자연스럽다면은 자동사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 뭐 혼동을 할 수 있는 동사 시리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만약에 approach 같은 단어가 있어요. approach,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뭐를 접근하다보다는 뭐뭐로 접근하다가 더 적합하죠. 그렇죠? 뭐뭐로 접근하자.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접근하다. 이게 이제 적합하다 보니까 왠지 이 approach라는 단어 뒤에는 뭐뭐 쪽으로라는 to나 toward나 막 이런 단어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네가 붙지 않고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냥 타동사예요. 타동사.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뭐를 뭐뭐 하다라는 이 방법만으로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데 죄송한데요, 그냥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글을요. 이건 진짜 어떤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요 모든 동사의 자타동사를 알지 못해요. 저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make라는 한 단어만, 딱 한 단어만 볼게요. make라는 한 단어. 이 make 단어가요 1에서 5형식까지 다 쓰여요. 1, 2, 3, 4, 5형식으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ke는 기껏해야 만들다 아니면은
뭐 사역동사로 뭐뭐하게 만들다 요 정도? 요 정도일 텐데 이게 1형식일 때는 make가 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2형식일 때는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 단어만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많은데 동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자타동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그 편법은 요거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경험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타동사는 많이 우리가 보고 접해봐야 한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교에서 내는 자동사는요, 타동사 빼고요. 자동사는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자동사도. 근데 학교에서 출제하는 자동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appen, occur, 뭐 rise, arise 막 이렇게 다 나오는 이제 자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 자주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게 그나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영작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자, 오형식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 둘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고 매번 얘기하고 있죠. 얘네 둘은 주어, 동사, 관계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술관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냥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걸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쓸 데가 없네.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오형식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당위성을 좀 말해줄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보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ng는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격 보어로 쓰인 녀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 구문일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다고. 선생님 앞에 콤마 없는데 분사 구문 돼요? 분사 구문은 콤마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근데 목적격 보어이든 분사 구문이든 어차피 ing로 나와 있으면은 뭐 이거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뭐로 쓰이든?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목적격 보어로 쓰였느냐 분사 구문으로 쓰였느냐에 따라 해석이 일단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고요. 이로 인해서 얘가 ing가 답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pp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만약 목적격 보어라면 이 녀석의 주어가 누굴까? 목적어가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분사 구문이라면 주어가 누굴까? 앞에 있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주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분사 구문이었어. 그럼 이때는 ing가 아니라 ed용으로 써야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이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독해든 영정이든 어법이든 어떤 영역이든 가리지 않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에 동사 대 준동사가 하고 나와 있어. 이건 아까 쌤이 말했었는데 다시 한번 동사 자리에는 준동사를 쓸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만 알면 돼.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구문 분석이에요.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을 통해서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2번을 보자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근데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와. 자, 이게 아래 표를 보시면요. 2번 표를 보면은 be, remain, stay, become, grow, go, turn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단어들 나와 있죠. 3번에도 보면은 consider, keep, make, find, live, think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표에 있는 거는 2형식 동사고요. 3번 표에 있는 거는 5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 그래서 우리가 보어를 받는 녀석은 2형식과 5형식밖에 없잖냐. 그치? 그래서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가 나뉘어져 있는데
얘네가 사실은 형용사대 부사 파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자, 이게 중등부에서 조금 낮은 난이도로 나온다면요, 시험을 낼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를 써볼까? 뭐 remain 같은 단어를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쉽잖아.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를 쓴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에 be considered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약간 꼬운 문제예요. 미리 말하면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원래 consider는 consider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뭐뭐를 뭐뭐하기 여기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위와 같은 버전이 되죠. 됐어요? 얘는 by 목적격으로 가고 얘는 be considered 되고 얘가 주어 자리에 갔어. 그럼 남아있는 이 목적격보는 그냥 얘 뒤에 그대로 붙어야지. 즉 be considered 뒤는 보어 자리라는 거야. 보어 자리. 그러니까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게 고1 수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2번 부분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자동사,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게 딱 요 표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 표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암기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외우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지만 너무 부정확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외우면 땡이야 이거는. 그냥 외우면은 한 문제 그냥 건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뭐 모의고사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너네가 외워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포인트 1의 그 두 번째 예시를 잠깐만 좀 볼게요. 두 번째 예시. 포인트 1의 두 번째 예시가 This is all to do with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찾았니? 그 문장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뒤에 find냐 finding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챕터 7에 준동사 심화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근데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기를 할 테니까 요거는 거기 포인트 1 근처에다가 여러분이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사와 준동사를 이제 비교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자, 요 자리에는 동명사는 쓸 수 있죠. 동명사는 오케이. 근데 투부정사는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다 기존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문에 나와 있는 finding을 to find라고 쓰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책에 안 나와 있는 동명사와 그냥 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이걸 알아봅시다. 동명사와 그냥 명사.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일단 품사는 명사니까 둘 다 주목보 자리에 쓰겠지. 그치? 근데 차이점은 뭐냐? 명사는 진짜 그냥 명사야. 명사.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야. 아까 동사적 성질 4개 써줬었죠. 근데 그 중에서 4번이 제일 핵심이라 했어요. 방금 전에 혜인이가 살짝 말한 것 같은데 준동사는 앞에 주어가 오거나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했습니다. 즉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가능하겠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명사는 어떨까? 명사가 어떻게 뒤에 목적어를 가? 안 된다. 됐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나왔었냐면 재작년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시험에 어떤 문제로 작년에 저동고 2학년
아니다 재작년이다 미안하다. 저 혼자 헷갈렸어요. 쏘리 재작년 맞아요. 재작년 저동부 2학년에서 교과서 몇 과인지 까먹었는데 그 이제 어법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본문 그냥 다 빼고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인티그레이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주어 자리였어요. 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고요. 뒤에는 오브에 뭐라뭐라뭐라 이렇게 뭐 나왔었습니다. 뭐 뒷내용 필요 없어요. 여기에 밑줄이 딱 쳐져 있었는데 이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미리 말씀드리면 원문에서는 인티그레이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교과서 원문에서는 인티그레이팅으로 나왔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댐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었어. integrating 댐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시험에는 integrating은 똑같은데 오브를 써놨어. 근데 밑줄을 여기까지 안 쳐놨어. 여기만 쳐놨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본문을 암기한 학생은 어떻게 풀까? 맞죠? 인티그레이팅 나왔었어. 이거 어법상 맞죠? 이렇게 해버린다고. 됐어? 근데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까? 이게 뒤에 오브 이거 안 나왔었는데 아이씨 뭐지? 설마 이거 한 단어 때문에 틀릴래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학습을 정말 제대로 평상시에 학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학생이라면은 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상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인티그레이트 어렵나?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야. 통합하다. 됐어요? 뭐뭐를 통합시키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은 ing형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뭐를 통합하는 것 이렇게 돼야겠지.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단순한 거란 말이야. 단순한 거. 근데 학생들은 자꾸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자꾸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학교에서는 절대 만만하게 시험을 내지 않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떻게 써야 정답이었는가? integration 이렇게 써야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통합이라는 의미에 이렇게 쓰면 정답이죠.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요. 됐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되게 재밌는 게 동명사 뒤에 목적어 그냥 제가 명사라고 쓸게요. 동명사 뒤에 오는 명사는 결국 뭐랑 똑같아지느냐? 명사, 오브, 명사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 둘의 해석을 비교해봐. integrating them 하면은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지? 아래 걸 해석하면 그것들의 통합 이렇게 해석된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야 이 두 개가. 됐어? 별거 아니거든. 얘는 뒤에 목적어가 못 오니까 전치사 오브를 활용해서 쓴 것뿐이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되겠죠. 됐어요? 그냥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몇 학년? 고2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고2 시험. 그것도 시험 어렵다는 그 저동고에서 이게 나왔었다. 됐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8조까지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종 내용을 한번 볼게요. 50종 내용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50쪽의 포인트 3번에 나와 있는 건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아마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목적격 보어인데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준사역동사 사실 여러분이 다 배운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제목을 오형식 동사라고 쓰겠습니다. 저는요 오형식 동사를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동사, 두 번째는 준사역동사, 세 번째는 이거는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비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저는 비사역동사.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자면요. 일단 사역동사부터. 너무 성만하니까 좀 지루하죠? 또 어법이라서. 네, 옛날에 겪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놀랍게도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별로 안 놀라네요. 네. 근데
교회 오빠. 아 오빠가 아니지 참. 어쨌든간 근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 이거? 아씨 내가 야 이 똑같은 수업 내가 맨날 알바만 들어가니까 수업을 똑같이 하니까 어느 반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또 이제 지윤이는 이제 당연히 모를 테니까. 고1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모태신앙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근데 이제 얘가 하도 가재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야. 아니 이제 나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혹시 기독교이신 분? 없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할게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갔어. 한번 갔는데 이게 부가 나눠져 있어요. 무슨 뭐 초등부, 중등부, 뭐 고등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그때 고1이어갖고 고등부반에 갔죠. 갔는데 와 누나들이 겁나 예쁜 거야. 아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뭐 굳이 왜 교회 가면은 천국 간다는지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네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갔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3에서 이제 20살 딱 될 때 다음 해에 넘어갔을 때 그때 20살 되던 해 1월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배나온 목사님께서 이 배를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우리 20살들에게 딱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고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난 처음에는 사역이라는 말을 들어갖고 뭔가 이제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전용 언어가 있거든요. 이 교회 전용 언어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교회에서 유난히 많이 쓰는 그런 언어 같은 게 있어. 나는 그 대표적인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우리 평상시에 은혜라는 말 잘 안 쓰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좀 민망해.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사역이라는 말이었는데 뭔가 교회에서 그것도 이 저명한 목사님이 딱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되게 좀 되게 성스러운 단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갖고 사전에서 이제 사역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역이라는 걸 검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배나온 목사님이 말씀하신 버전을 제가 내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내 버전은 이겁니다. 자, 니들도 더 이상 애새끼들이 아니니까 좀 일 좀 해야지? 이래! 교회를 이래서 이래라 이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 버전이에요. 됐어. 결국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사역봉사에서 사역이란 건 뭐냐? 그냥 까라면 까라.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키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let, have, make 세 가지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let, have, make 세 가지는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 개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랑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알려줄게요.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et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표시할게요. 비슷한 표현이 바로 allow입니다. allow. 자, have와 가장 비슷한 게 get이고요. make와 비슷한 게 force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다 다릅니다.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사역동사를 막상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고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let은 뭐뭐 하게 해주다의 해석에 가까워요. 뭐뭐 하게 해주다. 그래서 해석을 다 써볼게요. 뭐뭐 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허락의 의미에 좀 가까운 거예요. allow랑 비슷하니까요. have나 get은요. 뭐뭐 하게 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make는 당연히 mak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뭐뭐 하게 만들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게 만든다는 거는 뭐뭐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rce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동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세가 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떤 시키는 거에 대한 강세가 세지는 거야. let은 뭔가 허용 아니면 좀 뭐 부탁 약간 좀 이런 쪽에 가깝고 뭐 예를 들어서 물 좀 떠다 줄래? 뭐 이 정도의 어감. have는 물 떠와. make는 물 안 떠와. 뒤져 빨리 떠와. 이 정도의 어감. 그러니까 어감이 좀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당연히 오형식 동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다 쓸게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올 텐데
이 목적격 보호는 잠깐만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목적격 보호를 쓸 때 let이냐 have냐 make냐에 따라 목적격 보호 쓰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책에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나와 있긴 한데 제대로는 안 나와 있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사원형은 다 쓸 수 있죠. 동사원형, 동사원형, 동사원형. 그리고 이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둘이 수동 관계일 때는 우리가 당연히 PP를 활용할 수 있는데 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가 아니라 BPP라는 형태로 씁니다. BPP. B를 붙여준다는 거. 됐어요? Let it be 생각하면 돼요. Let it be PP. 됐어요? Let 목적어 be PP. 자, 그 다음에 have나 get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 have나 get은요. 심지어 능동형으로 ing를 쓰기도 합니다. 마치 지각동사처럼요. 그리고 과거분사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let이냐 have냐 make냐에 따라 목적격 보호를 쓰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전부 다 동사원형을 쓴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pp라던가 그리고 have의 경우에는 ing를 쓴다던가 뭐 이런 차이점이 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allow와 get과 force는 사역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써서는 안 되겠고요. allow, get, force를 쓰고 싶다면 투부정사의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전부 다 뭐가? 투의 동사원형 형태로 써준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요. have는 동사원형 ing, pp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get도 마찬가지예요. get도 그래서 투부정사 ing, pp 전부 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전부 다 가능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지각동사 때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각동사 참고로 제가 필기 안 할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다에서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ing, pp를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가 중고등부 과정에서 동사원형과 ing를 구분하는 문제는 일단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얘네 둘이 구분하는 문제는요. 근데 뭐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이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설명할 때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고요. ing를 쓸 때는 어떤 일부분, 일시적이고 진행적이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보통 ing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의 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거는 시험과는 무관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I saw him cross 또는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둘 다 가능하죠, 법적으로. 그렇죠? 나는 그가 길을 건너는 걸 봤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cross,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쓸 때는 행동의 전반을 보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그 남자가 있어. 얘가 신호등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오는 거를 이 전체 과정을 내가 다 봤어. 그러면 이제 크로스를 쓰고요. 내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보는데 저기 신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신호 한 반쯤부터 이렇게 건너오는 게 보였어. 어떤 이 전체 행동의 일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ing을 쓴다. 요 정도 차이예요. 요 정도 차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사역 동사 have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거라 제가 뭐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keep이나 find만 ing을 쓴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비사역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 제가 말하는 비사역동사는 말 그대로 사역동사가 아닌 애들을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녀석이 바로 포인트 3의 2번에 나와 있는 즉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들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요. advise, allow, permit, ask, cause, enable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전부 다 얘네가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녀석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포인트 3번은 고등부 기준으로는 어법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어법 문제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 때는 이런 게 나오잖아. 사역동사 나오면은 동사원형 쓸래, 투동사원형 쓸래 막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등부까지 나오는데 고등부 때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단순 암기 문제잖아. 그냥 이거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등부에서는요.
동사원형 쓸래, BPP 쓸래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능수동으로 문제를 낸다고. 능수동으로. 얘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함기로 풀리는 문제는 사실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지난 금요일 날에 영작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 그때 내가 얘기했었죠. 얘네들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어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작할 때 니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외워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법에서는 출제율이 낮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에서는 근데 중요합니다. 모르면 못 쓰니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좀만 힘내죠. 자, 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구라고 나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 4번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대동사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동사를 대신하는 것. 이 대동사가요. 수능, 어법, 출제율 탑5 안에 듭니다. 탑5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따로 필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거기 설명만 보겠습니다. 앞에 쓰여 있는 일반 동사 구라고 써 있거든요. 이 구라고 써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동사가 대신하는 건 얘들아. 대동사가 대신하는 거는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남자애가 I think he is honest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쓸까? 의문문으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쓸게 쉽게. Do you like soccer 이렇게 쓸게요. 너 축구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가 yes I do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do가 뭐야? 이게 대동사예요. 대동사. 이게 대동사. 얘가 대신하고 있는 게 뭐야? like soccer잖아요. like soccer.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를 한 방에 대신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사 플러스 뒤에 나온 애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수식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까지 세트로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동사 또는 일반 동사 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어서 보자면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동사 do, does, did를 사용하는데 자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라면은 당연히 비동사는 비동사, 조동사는 조동사로 써야겠죠. 그렇죠? 아래 있는 예문을 보자면 Animals should have the same rights to be protected as human beings should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should를 쓴 이유는 뭐냐? 맨 앞에 should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됐어요? 조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대동사는 뭐다? 목적어까지 세트로라고 했어요. 목적어까지 세트로. 그러니까 이 should 뒤에 생략된 말은 should have rights가 되는 거예요. should have rights. 됐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Our sense of sight is more delicately developed than the other senses are in the bod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are 부분을 보면은 앞에 있는 is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is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다? are delicately developed까지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온 애까지 세트로 대신하는 게 대동사고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달라진다. 조동사면 똑같은 조동사, 비동사면 비동사,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대동사의 구분에 관련된 거는요, 풀이법이 얘는 풀이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그리고 아까 원준이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못해서 그것만 좀 보여줘. 답지는 받았어?
치였어. 자, 다음 거를 좀 보겠습니다. 59쪽. 자, 52쪽에 나와 있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뭐 필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아래 거는 조금 할 게 있거든. 그래서 1번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자동사와 타동사 요거 설명할 때 했던 얘기가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왜 착각하기 쉽냐? 뭐뭐를 뭐뭐 한다라고 했을 때 말이 어색해서 그런 거야. 됐어? 그래서 착각하기 쉽다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marry 같은 거 보면은 뭐뭐와 결혼하다 이니까 우리가 왠지 with를 붙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또 보면은 누구누구와 결혼한다라고 할 때 get married with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됐어? get married with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뭐와 결혼한다. 근데 여기는 with가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with를 붙이지가 않죠. 왜 그런 거냐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marry는 일단 타동사야.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면요. I will marry you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will with you가 아니라.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왜 with를 붙이느냐? 여기가 일종의 수동태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수동태.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쓴 것뿐이야.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쓴 거고 우리가 비동사의 PPD에 by의 목적격을 쓰잖아요. 이 by 대신에 with를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응.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자면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삼형식인 동사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explain, introduce, say, suggest 이런 단어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explain, 뭐뭐에게 뭐뭐를 설명해 주다 그럴듯하죠. introduce, 뭐뭐에게 뭐뭐를 소개해 주다. suggest, 뭐뭐에게 뭐뭐를 제안해 주다, 제시해 주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형식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다. 그래서 사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삼형식 버전으로 전치사 to를 이용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잖아. 그래서 목적어 대신에 전치사를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치사를 쓰는 종류가 이렇게 각각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쌤 개인적인 건데 쌤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사들을 외울 때 얘네가 단어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전치사와 항상 세트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apologize 사과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apologize to 뭐뭐에게 사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것도 apologize의 경우도 지금 to만 나왔는데 apologize for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전치사 기본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for라는 전치사가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pologize for를 쓰면은 for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apologize to를 쓰면은 사과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apologize to 하고 또 for 하고 이렇게 연달아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 사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옆에 보면은 hope for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hope라는 건 뭐뭐를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 그래서 얘는 타동사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아 hope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hope 투부정사 알겠지? 근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hope for 전치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object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to는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할 때 to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요거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좀 필기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적게 나왔지? 자,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설명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난번 영작 시간에 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이제 자주 나오는 서술형 구문 중에 또 하나가 이 가목적어였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목적어는요 일단 오형식 구조에서 등장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는 잘 알고 있죠.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진 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야?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고 is로 땜빵한다. 이게 가주어진 주어의 기본 개념이잖아. 가목적어도 똑같아.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목적어 is를 쓴다. 똑같습니다. 개념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1형식은 목적어가 없고요. 2형식도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가목적어를 쓸 이유가 없겠죠. 3형식을 보면은요. 목적어가 있긴 있는데 아니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 더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일이 없고요. 4형식을 보면 목적어가 2개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그러면 상관없잖아. 맨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렇게 자리를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to나 for나 of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 어떤 경우다? 오형식 구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목적어 자리가 길게 나와서 얘를 요 자리로 보내고 여기에다가 is로 땜빵하는 게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자, 목적어가 길게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자리에 구나 절의 형태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부정사 그리고 대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웬만하면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투부정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더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동사 자리에 나오는 애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make, find 그리고 생각하다 시리즈의 동사입니다. 얘네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find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뭔가를 알아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의 find가 생각하다의 의미도 됩니다.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make, find,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가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형식이라는 거. 두 번째, 목적어가 길게 나온다는 거. 세 번째, 동사 자리에 얘네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가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주어와 가목적어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주어는 내가 주어가 긴 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낼 뿐이지 사실 안 써도 되잖아요. 가주어진 주어 안 쓴다고 해서 어법적으로 틀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목적어는 아닙니다. 가목적어는 아니야. 나 얘네 길게 나와도 그냥 여기다 쓸래 하면 틀립니다. 얘는 틀려요. 됐어?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는 선택이야. 선택.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가목적어는 선택이 아니에요. 얘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 동사들 중에서도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make 동사거든. make 동사. 그래서 가장 흔한 버전을 하나 이제 성분으로 써드리자면 주어 나오고 make 나오고 그럼 이제 가목적어 is이 나오겠죠. 목적격 보어 나오고 투부정사.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가목적어의 버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으로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영작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해석하는 방식을 위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아니다. 가목적어는 안 썼으니까 아래다가 쓸게요. 자, 뭐 주어랑 make는 그냥 아는 대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is는 해석이 없겠죠. 가짜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어도 원래 알던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하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또는 아니면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투부정사는 이제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겠죠. 얘를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니까. 아니면은 오형식 구조면은 내가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은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온다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다고도 되겠네요. 뭐뭐 하다고.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해석법 하나 말씀드렸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여기와 여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쉬운 거 얘부터 먼저 보자면 목적격 보어의 경우는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 48쪽 보면 포인트 2번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고 부사를 쓰지 말아라. 아까 나왔었던 거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됐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가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걸 과목적으로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저는 어법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어법 문제를. 근데 이상하게 잘 내진 않더라고요. 잘 안 나와.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 이시냐 대미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과목적으니까 당연히 이세 써야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요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닙니다. 무조건이란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얘가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얘는 그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해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얘가 진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인지 이거는 해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그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이 이시 앞에 있는 뭔가를 가리킬 텐데 그 녀석이 복수라면 대부로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과목적어, 진목적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해석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야. 해석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제가 지난 3년간 기출을 살펴본 결과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 딱 한 번.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재작년 가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이었나 2학기 중간이었나 아무튼 그쯤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학기 기말로 기억합니다. 어쨌든가 그때 한 번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 그래서 출제율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 전체적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 아까 예고한 대로 시간이 지금 딱 30분가량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숙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를. 오늘이 8월 9일이고요. 지난번에 43까지 했었죠. 오늘은 48쪽부터요. 그렇죠. 48부터 56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거 아시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채점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거나 또는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따로 좀 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49, 51 49, 51은요 구문 분석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53. 맞네요. 53. 그리고 55. 여기는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을 하실 때는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성을 해놨잖아요. 그 정답지를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고, 근거를 작성할 때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 유형 지문이 나와 있죠. 1, 2, 3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과 3번처럼 밑줄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정답이 1번이다. 그러면은 1번을 올바르게 고쳐 쓰고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라면 2, 3, 4, 5는 당연히 어법상 올바르다는 거겠죠. 그러면 왜 어법상 올바른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이 각각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2번 같이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하나 A, B, C에 대한 어법상의 근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숙제로 해왔던 부분이 있죠. 34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을 제가 좀 봐주도록 할 거고요. 자, 영답대랑 똑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봐줄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으시다면은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한 번씩 돌면서 제가 질문 받아줄 테니까 하시면 되겠고, 답지나 해설지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답지나 해설지를 보고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복수면 이제 어를 빼야겠지. 근데 이제 그때 쌤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지.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약에 복수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순서가 소, 형용, 형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나 서치나 똑같아도 거기는 그렇잖아.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형용사가 메인 경우에는 소만 쓸 수 있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외워져요. 근데 얘는 많이 나와. 얘만 설명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더 낫긴 해, 사실은. 주어 얼수가 더 낫기는 해요, 원래는. 근데 사실 부사의 위치가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form important가 이제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를 이용한 형식 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어가 되는 거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여기까지. 그래서 the various kinds of stimulation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kinds가 주어겠지. 그 도치랑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치가 된 이유는 보어가 아깝기 때문에 도치가 보어로 인한 도치, 보어로 인한 도치.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지금 수민이가 말한 건 이거.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지면 얘는 이형식이야, 이형식. 보면은 performs 주어동사 수식어 여기도 the rain can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얘는 보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방식에서의 도치가 되는 거야. 됐어? 또 있어?
일단 만약 이제 도치 파트라면은 이제 무엇 때문에 도치가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주어가 뭐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냥 children. 상관없어요. 근데 지미 같은 경우는 전에 배운 파트가 아니어서 혹시 어떻게 되겠나? 풀었어요 시스템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골랐던 답이 몇 번이에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답지 보고 답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그냥 정답만 체크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 의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얘가 스위치가 맞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수동태로 쓴 게 맞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family photo는 artwork니까 잠깐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주어. 그럼 일단 주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A, and B로 나왔으니까 복수형을 써야 되니까 복수형을 쓴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R는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수동태로 쓴 게 맞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인데 뒤를 보면 the last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동태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decorate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 여기 should not be exploited 여기까지가 동사가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수식이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오늘 이제 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냥 풀이만 하는 거는 이제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왜 얘는 맞고 왜 얘는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각각 여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좀 써주시면 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지윤이는 그거를 한번 작성을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어디를 하시냐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각에 대한 근거를 한번 써보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해요. 알겠지? 해설집 보셔도 돼요. 근데 봤는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체크. 자, 1번. 법상의 근거를 쓸 때 그런데 얘는 쓰기가 좀 애매하네. 일단은 두 가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시제와 캡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는 신경 쓸 게 없고 일단은 여기서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앞뒤 문장은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set 과거형 나와 있고 watch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while에서 보시면은 waited도 나와요. 됐어요? kept 나와요. 지금 계속 과거형으로 이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능수능을 따져보는데 쓰임은 자동사거든요. 근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제와 태가 전부 다 맞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시제 태를 신경 쓰라고 했잖아. 수시제 태. 일단 동사 자리 맞잖아. 여기 주어, 여기 동사고 여기가 보어거든. 그래서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시제 태를 따져야 되는데 스위치는 과거형이라 따질 필요가 없고 시제와 태만 따지면 되는데 과거 시제도 문제 없고 태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1번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해돼서? 그게 무슨 말이야? S를 꼭 붙이다. 난 S라기를 ES 주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이 파모리에 걸리는 거라서 그냥 단수형으로 쓴 것 같은데. 뭐 이건 앞뒤 내용을 봐야 알겠지. 상관없어요, 그거. 네. 작품의 이름, 작품 분류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딴 거는 15번? In the last beauty case. 이거는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이라는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지난 수십 년간이니까 현재 완료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라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지난 요 구간이 수십 년간 이라는 의미니까 현재 완료에서 쓰는 거죠. 과거 완료를 쓰려면 명확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더 이전에 일어나는 개념이 돼요. 근데 얘는 명확한 과거 시점이라기보다는 지난 수십 년간이라는 어떤 기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기간의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대과거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과거 시점. 여기가 2000년이고 여기가 2021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2000년부터 2021년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기간, 구간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원주. 자, 이거는 이제 원준이가 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차차. 자, 아까 쌤이 데일리 테스트 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 형식에서 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보호 자리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지. 근데 명사 말고 형용사가 보호로 나왔을 때, 형용사가 보호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 주어 형용사 보호로 나왔을 때 얘를 도치시킬 수 있어.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냐면 얘를 앞으로 빼는 거야. 주어를.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여기 봐봐. 이게 원래 문장이거든.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고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쓰시기로 한 거고. 근데 이게 형용사 보호니까 얘를 앞으로 빼주고 are 나오고 주어 이렇게 나오고 요 순으로 도치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형식 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잘 봐봐. for 얘를 수식해. more 얘를 수식해. important 나왔어. 근데 important가 꾸며주는 명사가 없네. 됐어? 잘 봐. 형용사는 보어로 쓰이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수식이 아니라 보어로 쓰였다. 됐어? 그럼 도치가 되는 거지. 이 뒷부분부가 전치사의 명사, 수식어를 바꿔버리고 전치사의 동명사, 동명사는 또 목적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brain development까지 또 명사. 그럼 주어가 어디 나왔어? 그래서 안 나왔어. 여기가 주어. 그래서 가면서 주어. 그럼 주어가 복수였는데 당연히 이해됐어? 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부분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앞에 있었나? 이거는 여기 안 나와있네. 우리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부분 표현. 부분 표현이 뭐냐면은 일종의 비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율 개념. 퍼센트 개념. 퍼센트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99%의 어떤 뭐 사과 이렇게 말해볼게요. 99라고만 보면은 우리가 복수처럼 보이지만 사과는 단수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수를 어디다 맞추냐? 위에다가 맞춘다. 그러니까 부분 표현이 나오고 오후에 명사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는 거거든. 됐어? 근데 이 부분 표현이 주는 거야. 이 앞에 챕터에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어떤 majority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 이거야. 됐어? 그래서 almost some percent of students have the majority. 여기 나오지. majority가 대다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majority of those structures라고 나와있지. 여기에다 스위치하는 거야. 뒤에다가 항상. 됐어? 그래서 여기 수용하니까 수용 써줘. 이해됐어? 또 질문 있는 분들 하시고. 이거는 지금 보호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매력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매력을 주는 거냐, 얘네가 매력을 당하는 거냐. 생각과 행동이 매력을 느낄까? 아니지. 매력을 줘야겠지. 그러니까 아니지. 이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랑 똑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오프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타동사가 둘 다 되는데 어떤 하나의 단어만을 쓰고 싶어 목적어로 한 단어만 쓰고 싶다면 오프 포를 써요. 만약에 뭐를 소망한다, 뭐 볼펜을 뭐 하나 소망한다 그러면 포로 펜이 되는 거야. 근데 구나 저를 목적어로 쓰고 싶어 그럼 호프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호프의 대절을 쓰거나 그때는 타동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피동사가 없으면 당연히 대동사를 저기 주동사를 써야죠. 네? 대동사로 받으면 어떡해요? 과거형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스펜트거나 아니면 룩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지역이 looks just 그저 마치 뭐처럼 보인다? 그냥 오랜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d는 그 looks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절에 옛날에 보였던 대로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건 네이버 그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드데이서가 나오죠.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렇지. 투부정사 목적어를 참고로 쓰기의 투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을 살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보어가 되는 거지. 얘를 동사로 보자면 얘가 목적어고 여기 목적어가 보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또 이어지는 게 이 두도 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잖아. 왜냐면 원형 부정사니까. 그럼 얘의 목적어가 또 여기 뒤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까 그거 말고 더 질문 없었어요? 해보자 지금. 여기서 주어야 동사 나와야 되는데 대신 나오는데 여기가 동사 주어나 그러면 대절이 여기까지. 그래서 대신 주격 연결되면서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are decorated 밑줄이 쳐져있다는 건 문제 의도가 두 개야. 첫 번째 이 스위치가 많아. 두 번째 해가 많아. 일단 우리가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아까는 선생님인데 동사 자리가 K야. 그럼 너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스위치, 시제일치, 해.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돼. 됐어? 그러면은 일단 스위치를 먼저 따져보자. 이놈의 주어는 대시야. 그치? 근데 대신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 그럼 얘가 대신하는 거야? 앞에 있는 선행사, 주어가 되겠지. 근데 선행사가 A and B로 나왔으니까 복수형이겠지. 그러니까 복수형. 일단 스위치 통과. 됐어? 시제. 보통 시제는 안 따져봐도 되는데 시제를 따지고 싶으면 앞뒤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돼. 근데 앞문장이 should도 나오고
현재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다 또는 여기 R 있다 이런 걸로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 써도 되나요? 시제는 좀 남는 건데 지금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까 수동태를 쓰는 게 맞는 거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은 뒤에 붙여서 수동은 뒤에 붙여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붙여가 나오네. 그러면 운동형을 됐어? 그러니까 너의 집에 나머지를 장식하는 그런 사진과 작품들이 됩니다. 됐어? 얘네가 장식을 하는 거야. 이거를. 됐어? C요? 얘는 have pp지. 얘는 have been pp지. have pp는 현재 완료고 얘도 현재 완료인데 완료에다가 뭐가 섞여있냐? 비동사의 pp가 섞여있으니까 수동까지도 섞여있는 거야. 됐어? 다시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야. 근데 얘는 뭐 상태야? 얘는 능동태야. 능동태. 자, have pp에다가 비동사의 pp가 수동태지? 이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have 얘를 합치면 b를 pp용으로 쓴다니까 b이고 그 다음에 p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는 have pp니까 현재 완료지. 근데 여기는 pp가 수동태지.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에 차이점은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지. 능동과 여기는 능동, 여기는 수동. 됐어? 그럼 이제 왜 수동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가 필요한 거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유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얘는 여기 그리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Very powerful devils. 그럼 몇몇의 아주 강력한 그런 악마들이 알려주어 왔단지 알려져 왔단지 해석으로 해봐도 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도 되겠죠. 미리 말하면은 비명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한 것으로 알려지다 이렇게 씁니다. 한 것으로 알려지다.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이제 정답 해보는 거. 됐어? 또 질문 있는 분? 딴번호도 써야 돼. 아까 말했듯이.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좀 써줘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잘 바꾸고 나머지 1, 3, 4, 5는 뭐 법상 맞다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전치사의 목적어죠. 얘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쓰인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아까 말했다시피 어바웃이가 뒤에 to 올 수도 있고 for 올 수도 있던 그 얘기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 이제 사과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써도 돼요. 네,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묶어서 수식어, 부사 수식어로 봐도 되고 어차피 뭐 결과는 같으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시간 5분 정도 남긴 했는데 조금 일찍 끝내드리죠.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숙제 부분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혜인이랑 저기 원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수요일날 그 두 친구는 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원준이는 수요일날 수업 끝나고 8시 이후에 잠깐 그리고 혜인이는 수업 전에 한 30분만 일찍 와요. 네, 그러니까 4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교무실에서 저 좀 찾아주세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